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부터는 통쾌한국사. 자, 유쾌하게 공부하고 통쾌하게 합격합시다. 2023년 공무원 시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할 일은, 합격을 위해서 오늘 할 일은 뭐냐?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여지껏은 기본과 심화 과정을 다 거쳤고 오늘부터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영대에 나가는 분들이 기존에 이제 동작 연습을 했다면 문제풀이 이제 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아무리 잘했어도 실제로 문제 푸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육지에서 이렇게 동작 연습, 팔 동작, 다해 동작, 수영 연습을 엄청 했어도 정작 물에 집어넣으면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물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수영대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문제 푸는 과정은 수영대에 나왔을 때 물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 번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아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지에서 동작 연습을 아무리 잘해도 물에 들어가면 좀 허우적거리게 되잖아. 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익숙해지자. 물에 익숙해지자. 그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그 기본 심화 끝났을 때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한국사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최소한 윌비스 공무원 이 강의를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한국사만큼은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 제 커리큘럼을 제대로 들었는데 한국사 성적이 안 나온다. 그거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이건 저희 자부심이에요. 제 수업을 제대로 듣고 문제풀이 제대로 한 애들은 한국사는 거의 다 탑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여러분 합격의 지렛대가 된다.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한국사만큼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2023년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의 지렛대가 될 겁니다. 한국사가.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심화 시간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 그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 이제 저의 기출문제의 특징을 얘기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부분을 푸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대로, 자,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근대태동기 이런 것들 정치에서 흐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사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대로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이제 전범위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시험이랑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적화되도록 다질 겁니다. 몸을 그냥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보다도 한국사는 무조건 잘 나오도록.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그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문제풀이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영대에 나갈 때 물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도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영대에 나와서도 우수한 성적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작인 문제풀이. 그리고 제 문제풀이의 특징을 한 3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제 문제풀이는 일석삼조의 문제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은 돌석자죠. 하나의 돌로 3마리의 새를 잡는다. 자, 그러면 3마리의 새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제 문제풀이는 일단 3가지 효과를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해설이죠. 이건 기본이죠. 그 문제가 왜 맞았고 틀렸는지 완벽한 해설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느 문제풀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기본. 근데 플러스 되는 게 있죠. 또 뭐냐?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나온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까지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고조선 문제가 나왔다면 필요하면 고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가 나왔다면 구석기 시대 유적지도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복습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공부한 거를 어느 정도 텀을 들이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 연구, 뇌 공부법 막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공부법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복습을 하면 뇌는 생각을 한대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짓이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이 복습한 내용이 저장이 돼요. 그럼 웬만하면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풀이 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습의 효과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문제 푸는 센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착각하는데, 뭐, 많이 아는 놈이 성적이 좋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센스가 있는 놈이 성적이 좋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센스 있는 놈. 특히 문제 푸는 센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있어요. 삼국사기라는 책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거고 기전체고, 그 다음에 인종 때 발행되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신라 위주의 책이고 쭉 더럽게 많이 알아, 삼국사기. 근데 문제는, 요즘 문제는 삼국사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삼국사기 그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사기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사료의 책이 삼국사기인 걸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박사여도 이 사료가 삼국사기인 걸 모르면 어떻게 풀 거야? 그냥 삼국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온다고, 요즘 문제는. 요즘 문제는 딱 그냥 역사책 하나, 한 부분을 딱 주고 이 사료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근데 문제는 이 사료가 삼국사기인 걸 모르면 어떻게 푸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와 문제 푸는 센스가 겁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딴 것보다 이 문제풀이 때는 요거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놈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모든 걸 100% 알아야지 푼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는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사지선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넷 중에 3개만 알아도 답은 나와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놈들이 뭐 4개 중에 4개를 다 알아야지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게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한국사 힘들다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은 실력, 비슷한 실력이어도 경쟁자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제 문제풀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는다.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아주 쉬운 거는 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약간 어려운 것들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 논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다 체크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국사만큼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한국사, 제가 뭐 딴 과목까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사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경쟁자보다 잘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죠.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1번.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 구성은 정치사. 그래서 일단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그래서 이제 초기 국가, 부여고구려 옥조동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단원이고, 그 다음에 고대, 삼국과 통일신라, 그 다음에 중세 고려, 그 다음에 근세, 그리고 조선전기, 근대, 태동기, 이 흐름을 쭉 갑니다. 자, 그러게 이게 끝나면 이제 경제사 해갖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경제를 하고 끝나면 사회사, 문화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배웠던 거 한번 총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약간 난이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다음 중 구석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맞는 것 같아. 자, 연천전공리. 연천전공리는 구석시대 대표적 유적지예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비롯할 방대한 석결 주택다. 맞죠? 그 다음에 양양오산리. 이건 신석기 시대 유적지인데, 자, 원거리 교역을 했으면 알려주는 흑요소에 출토되었다. 맞아요. 여기에서 강원도 양양오산리에는 화산지대에서 발견되는 특수광물 흑요석이 발견되면서 원거리 교류를 백두산에 어쩌면 화산지대 백두산에 거기 있는 흑요석이 발견되겠고 원거리 교류를 했음을 알려주는 유적이에요. 자, 동굴이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구석시대라 했어요. 자,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가 출토되었다. 맞고요. 검은모로 동굴. 주먹도끼와 외날집게와 집게, 주먹도끼. 이것도 구석시대 대표적인 유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면 정답 찾기가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첫 번째 문제로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문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질문을 보라 그랬어요. 질문이 뭐냐면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이에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다 맞는 그 내용이지만 요거 보기 하나하나는 다 맞는 거지만 물어본 건 구석기 시대야. 근데 흑요석이라든지 양양오산리 신석기요. 그럼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서두르면은 되게 난감한 문제예요. 그냥 질문을 제대로 안 읽고 쭉 1, 2, 3, 4 그냥 막 읽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헷갈려하고 1번부터 너무 어렵네. 보통 이게 1번 문제거든요. 20문제 중에. 왜냐면 선사시대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질문을 제대로 읽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석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럼 신석기 시대 그냥 2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정 문제였다. 자, 2번 갑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 대한 유적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일단 뗀석기, 골각기는 구석기 시대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이거 틀립니다. 자, 무덤 양식으로는 고인돌, 특히 북방식 고인돌은 족장의 무덤이다. 그 다음에 돌 무더기를 쌓은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돌로 관을 만든 돌널 무덤 등 있다. 이거 맞아요.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미송이식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의 토기가 제적됐다. 맞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는 이런 무덤이 있고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 보통 나무관이죠. 널무덤, 동무덤이 유행하더라.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자, 토기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신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 중반 이후부터 청동기 때까지는 빗살무늬 토기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무늬가 없네 민무늬 토기, 손잡이가 있네 미송이식 토기, 색깔이 있네 붉은 간토기. 이거 기본입니다. 자, 철기 시대는 여러분들 민무늬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늬가 없다. 근데 이 민무늬 토기 만드는 기술은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거 무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이야. 그래서 민무늬 토기 계속 쓰여요. 자, 그리고 붉은 간토기. 자, 여러분들 색깔 있는 톡이잖아. 근데 이걸 색깔 있는 톡 계속 쓰다 보면 괜찮겠어요? 들어지겠어요. 들어지지. 그래서 무슨 간톡이다? 검은 간톡이. 들어져서 검은 간톡이 아니지만 외우기 편하잖아. 붉은 간톡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검무늬 톡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덧띠톡이죠. 여러분들 신석기 때 요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처음에 아예 그냥 토기의 순서를 다음 건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편하겠네. 자, 여러분들 토기는 청동기, 철기, 신석기는요,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가 있어요.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토기가 있고, 신석기 시대 중반 이후부터 청동기 시대 초반까지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죠. 그렇게 하고 무늬 없네, 색깔 있네, 손잡이 있네. 자, 그렇게 하고 민무늬 그대로 쓰이고, 자, 붉은색 계속 썼더니 들어졌네. 무슨 간토기? 검은 간토기. 그 다음에 덧띠토기. 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정도만 알면 토기는 그냥 끝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저도 약간 헷갈렸듯이 요 덧띠하고 덧무늬가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놓는 문제가 가장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 이건 신석기 시대 초반.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빗살. 그 다음에 청동기 무늬 없네 민무늬. 그 다음에 손잡이 있네. 미송이는 손잡이가 있는 토기거든요. 미송이식 토기. 그 다음에 색깔 있네 붉은 토기. 그 다음에 철기 시대 되면 민무늬 토기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썼더니 들어졌네 검은 토기. 그리고 덧띠 토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기를 총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송이식 토기, 붉은 간토기는 청동시대 대표적 토기다. 맞죠? 자, 그러면 나하고 다가 맞고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번,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3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나가면 돼요. 자, 3번,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 오는 것은? 자, 고조선의 역사죠. 고조선은 여러분들 단군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기에 뭐 기자조선을 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냥 흐름할 때는 단군조선, 위만조선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준왕 때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짱이 되었다. 그리고 한나라 한무제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망했다. 그리고 고조선 땅에 한나라는 4개의 군을 설치하는데 이게 한사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자, 그러면 천천히 볼게요. 우광이 사되고 왕검 사함락되었다. 이게 바로 고조선의 멸망이에요. 기억. 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소하고 수수왕이 되었다. 이게 위만조선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한은 고조선 영토에 4개의 군영을 설치했다. 고조선 망한 다음에 디귿.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 좀 복잡한 건데
이때 위만이 이 당시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린 조선시대까지는 중국의 역사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연관되지. 그런데 이때 중국은 진안교책이에요. 자, 진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중국 역사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시대가 많았는데, 유비, 그 다음에 조조 유비, 그 다음에 손권, 이 삼국지 시대만큼 유명했던 시대가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의 전쟁. 이것도 그 삼국지 시대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영화로도 만들고 역사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역사책 바로 초안지잖아요. 역사소설이 초안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옛날 놀이 중에 바둑 말고 장기가 있잖아요. 장기가 바로 이거예요. 초록색이 초나라고 빨간색이 한나라예요. 그래갖고 초안지를 깨우면 만든 게 장기예요. 자, 그래서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그래갖고 이때 초나라의 서초평이라고 불리는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싸웠는데 결국 한이 승리해서 이제 한나라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위만조선은 그리고 이 진안교책의 난리를 피해서 수천 명의 무리를 끌고 들어온 애가 위만이었고, 자, 그런데 한나라하고 위만조선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다고. 근데 그래서 요 두 개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인데 결국 이제 한나라 무제가 위만에 쳐들어오는 건 서파 살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서파 살해 사건. 이게 전쟁의 결정적 원인이 된 거. 그 전에도 자세한 다툼이 많아.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국경지대에 예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의족장 남녀가 이제 한나라로 투항을 해요. 그럼 한나라는 위만조선 엿먹으 라고 그 남녀한테, 한나라 투항한 남녀한테 하나의 행정 지역을 만들어줘. 이게 창해군인데 한마디로 고조선 근처에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조선을 약간 짜증나게. 그러니까 요 리을은요,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갈등 사례예요. 갈등. 자, 그런데 이 서파사의 사건 뭐냐? 한나라가 쳐들어오는 결정적 계기예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가끔 요즘 나와요. 이때 이제 한나라 무제가 한 성깔 하거든요. 서파를 보내요. 서파를. 이때 위만조선, 위만의 손자 우광이 왕할 때거든요. 우광한테 보내갖고, 야, 웬만하면 우리 한나라 말 좀 들어라 했는데, 이제 위만조선을 개무시한 거지. 자, 한무제의 한마디로 명령이나 이런 거를. 그래갖고 서파는 이제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면은, 이제 한무제가 한성제 하니까 처벌당할까 두려워서 이때 마중 나갔던, 이제 서파를 이제 배웅 나갔던 고조선 관리를 죽여버리고 한나라로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입장에서는 서파 우리 관리 죽인 나쁜 새끼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서파가 위만조선 근처에 한마디로 수령으로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자객을 보내서 서파를 죽여버리죠. 이게 서파사의 사건이고, 이걸 계기로 한무제가 쳐들어오고 결국 위만조선 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리을이면 이게 미음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고조선의 좀 디테일한 순서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4번 미음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4번이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뭐 기억 니은 디귿은 애들 다 알아요. 근데 미음을 잘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서파사의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다. 한무제가 쳐들어오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4번 봅시다.
여러분들 뭐 그러면 한나라하고 위만조선이 왜 갈등이 있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본 수업이라고 그냥 내용 정리 기본 심화 수업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저는 이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은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본 심화 과정은 확실히 숙지했다는 걸 가정하고 문제풀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했던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문제풀이가. 참고로 아까도 저는 한나라의 갈등이 한나라 위만조선의 갈등이 흉노족과의 관련이 있다. 이것도 얘기하려는데 그건 기본 시간에 다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자꾸 이제 설명하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더 좀 자세히 설명해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을 믿어야죠.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너무 설명만 계속 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고 배려인데 계속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기본 내용은 알고 있겠지. 자, 4번입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요 선사시대를 할 때 일단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유적지 7개 제가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석시대 유적지는 되게 많아요. 한 3, 40개가 되는데 제가 기본 시간 때 뭐라 했어요? 7개 알면은 95% 풀린다. 그 7개. 자, 최초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건 종성 동광진이다. 자, 그리고 남한 최초는 공주 석장리에서 1960년대다. 자, 그렇게 하고 가장 오래된 구석시대 유적지는 단양 도담리 도담리 리까지 아니고 단양 근골 유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된 게 있어요. 그리고 인골. 자, 여러분들 인골은 사람 뼈예요. 최초 이런 걸 발견된 건 덕천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른뼈인데 덕천 승리산 그쪽인데 그냥 덕천인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일부 뼈만 발견된 거고 모든 뼈가 다 발견된 건 아이뼈라 그랬어요. 두루봉 동굴의 무슨 아이다? 흥수아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 벌써 몇 개 했어?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가지 또 꼭 알아야 될 게 연천 전곡리. 이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 모비우스가 이따 얘기하잖아. 동아시아 옛날부터 후졌다. 한마디로 이 새끼들은 주먹도끼를 못 만들고 찢겨 만들던 애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도끼가 발견됐냐? 주먹도끼가 발견돼서 모비우스 학설을 박살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구석시대 유적지 중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유적지다 얘기했고, 단양 수양계 구석기 시대 예술품 제작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7개를 제가 기본 시간에 얘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기본 시간에 저 7개를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요 7개는 확실히 알아두셔라, 제발.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주먹도끼하고 집게는, 자, 봅시다. 가장 옳은 것은요. 자, 구석기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유럽 아실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된 지역이다. 자, 요거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 이게 틀려요. 구석기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 아니라 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까지 설명을 드린다면, 구석기 시대는 또 3시로 나눠요. 전기, 중기, 후기. 전기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도구로 다용도를 써요. 그러니까 집게나 이거의 발전형이 주먹도끼거든요. 자, 집게 발전형이 주먹도끼야. 이걸 갖고 막 찍어서 죽이고 막 한마디로 주먹도끼로 막 긁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돌로 다용도 쓴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집게와 주먹도끼인데 중기화되면 조금 종류가 다양해져요. 자르게, 찌르게, 막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훅이 되면, 그러니까 한 개의 돌이 하나의 용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후기가 되면 쐐기 같은 걸 대고 비슷한 도구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래갖고 쐐기 같은 걸 대고 비슷한 도구를 대량 생산한다.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그 도구가 승백찌르기 같은 게 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집게하고 주먹도끼는 구석기대 전개 대표적 유적이에요. 근데 여기엔 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건 다 뺐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중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요것만 알면은, 맞다 하지만 이건 구석기대 전개 대표적 유적체. 자, 그렇게 하고,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덧무늬, 이름 민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이게 답이네요. 자, 그리고 3번 봅시다. 신석기 농포동 유적에서는 흙으로 된 남성 조각품이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미 가분양적 사회로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신석기 시대 유적 얘기할 때 농포동 유적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농포동 유적 얘기 안 했고, 서포항 유적도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얘기 안 했어요. 자, 이건 얘기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세모표 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습 등을 사용하던 시대,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시대죠. 자,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을 한쪽 뼈로 옮겨지고 저장구동도 따라 설치했다. 여러분들, 움집은 신석기 때부터 설치됐는데, 신석기 때 움집은 원형이고, 위에서 봤을 때 원형이고, 그 다음에 화덕, 불 피우는 데는 중앙에 있어요.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는, 사각형이 많아지고,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진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건 신석기 때인데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이건 청동기 시대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틀렸죠. 자, 그럼 여러분들 2번하고 3번 중에서 2번하고 3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답을 몇 번 써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2번 써야지. 왜? 이 유적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3번은 무조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 농포동 유적, 여기서 물어보는 건 농포동 유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자, 여러분들 천천히 봅시다. 자,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미 가분양적 사회로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친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석기 시대는 압도적으로 목의 중심이다, 북의 중심이다. 목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생활하다가 애가 태어났어. 근데 그 애의 아빠를 안다 모른다. 몰라. 근데 엄마는 안다 모른다. 알지. 그래서 엄마를 중심으로 뭉친다 그랬고, 신석기 시대에도 모계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집안일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부계가 강해지는 건 언제라 했죠? 청동기, 전쟁의 시기. 이때부터 부계 위주의 사회가 된다. 이거 지겹게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농포동 유적을 몰라도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미 가분양적 사회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뭐 농포동 유적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유적이나 신석기 시대 유적 3, 40개씩 다 외워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구석지대 유적은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부산 동삼동에서 이제 조개무지가 발견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신석시대하고 서울 암사동의 저기 음집에서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암사동 유적지. 그러면서 외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 농포동 유적은 여러분들 진짜 어쩌다 한번 딱 나온 거고, 이 농포동 유적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쭉 그냥 유적에 대해서 몇 페이지 설명이 있어. 거기다 중간에 여성 조각품이 발견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그러니까 신석기의 농포동 유적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농포동 유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자는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저는 농포동 유적이나 서팡 유적이나 신석시대 기타 등등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굳이 얘기를 안 해요. 왜? 여러분이 그거 몰라도 문제는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시험에 기출된 건 뭐든지 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국사가 힘들어져요. 그냥 저만 믿고 제가 얘기한 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구석지대 유적 이거 7개만 제대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 암사동에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 뭐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의 조개무지,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만 그 신석시대 그 정도 하고 이제 타나 저기 불탄 좁쌀 발견된 거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